번으로 정답할 때도 좀 많습니다. 이런 번호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이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은 앞부분이 이 글의 요지니까 뒤에 내용을 보고 빨리 뭘 해서 올려라? 그렇죠. 1반. 몇 반? 8반. 1반에서 올려라 빨리. 이 뜻입니다. 얘는. 내가 지금 풀어야 될게. 그래서 소셜 익스체인지, 사회적 교환이라는 것이 가장 제너럴한, 여기서 제너럴 해석 어떻게 해요? 여기서 또 1반 하지 말고 또 8번 하지 말고. 이건 뭘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의 제너럴은 뭐예요? 가장 제너럴 하스피털, 제너럴 클리닝,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화라는 것은 모든 걸 포함한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아주 큰, 사회적 교환은 아주 큰 카테고리예요. 가장 큰 범주예요. 사회적 교환인 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뭐에 대한? 사회적 과정에 모든 것을 포함한 거죠. 이 얘기예요. 그걸 사회적 교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앞으로 할 말은 아주 통 크게 얘기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범주를 크게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뭘 포함한다? 바로 사람들을 in organization, 뭘 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바로 교환하는, trade resource를 하는, 그리고 뭘 하는? attempt to make sure. 그러니까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조직의 사람들은 다 뭐를 하고 산다? 트레이드를 하고 살고 바로 that 이하를 확실시하면서 삽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사회적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랬어요. 사회적 교환의 특성이죠. 사회적 교환의 특성은 뭐다? 가장 큰 범주에 속하며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1번 리소시스를 늘 교환하고 살며 그 트레이드 속에서 이거를 반드시 명확하게 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회적 교환이라고 해요. 이해 가셨어요? 사회적 교환의 특성에, 그죠? 그 구성원들은 1번의 성격과 2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2번의 특성을에다가 빈칸을 쳐놓은 거예요. 사회적 교환은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늘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뭐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특성은요, 똑같은 요지인데 사회적 교환의 똑같은 이게 소재죠. 소재. 똑같은 소재인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주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무슨 측면에서 사회적 교환이라고 해서 결국에 뭐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게 있으면 사회적 교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회적 교환의 가장 근본적인 이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사회적 교환이 일어나요? 무슨 차이? 자원의 차이. 그러니까 그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야? 내가 다 있어서 아니면 이것 때문에 일어나죠. 뭐 때문에 일어나요? 사회적 교환은 내가 뭐 하기 때문에? 없어서. 부족하니까. 그거를 부족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고요. 결핍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그거를 어떤 욕구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요. 부족이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이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제를 한 단어로 외워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왜? 시험 문제에서는 바뀔 거니까. 사회적인 교환의 특성은 다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부족을 채우고자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을 때 얘는 뭐냐 이거죠. 내가 부족해서 일어났는데 나는 거기서 반드시 이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시도해요. 사람들이. 이거를 시도하고 산대요.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산대요. 그래서 여기에선 정답이 안 나와요. 밑에서 나와요. 이제 many 형용사를 주어로 잡을 수 있죠. of the social interaction. 여러분 trade를 다른 말로 바꾸면 interaction이죠. 상호작용이에요. 사회적 작용의 대다수들이 자, 뭐 하는 거냐면 일어나는 사회적 작용이죠. 언제? 조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회적 작용의 대다수들이 바로 consist 뭐로 이루어져 있다? transaction. 거래입니다. 그 거래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는 거래들이에요?
one person, 한 사람이 제안을 하죠. 자원을 to the 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이게 요지죠. in turn, 그거에 맞는 보답으로 뭔가를 받습니다. from that individual,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요. 뭔가를 받고 뭔가를 오퍼를 합니다.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해 갔어요? 그랬을 때 이 글의 핵심 뭐? There are cost가 involved, 포함된 어디에? 그 교환에는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benefit도 있어요. 크게 이제 보면 A와 B죠. 이게 이제 이 글의 핵심이 가장 핵심입니다. 자, 사회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오퍼를 하고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in return, 뭔가로 receive를 하죠. 자, 이 두 가지 거래, 이거를 우리가 사회적 거래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거래라고 해요. trade라고도 하고요. interact라고도 해요. 자,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와 뭐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비용이 따르고 benefit이 따릅니다. 이게 이거의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의 관계가 뭐냐고요. 이거의 두 개의 관계. 그랬을 때, 그죠? benefit and the motivation on each part. 각각의 part.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의 동기, 그 사람을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 이것 자체는 바로 뭐 하는 거다? 정답 나왔네요. maximize를 시키고 minimize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고. maximize 시키는 게 누구고? 화살표 잘못됐다 얘들아. maximize 시키려는 게 누구고? maximize 시키는 게 누구예요? 나의 이익이라고요. 그 다음에 미니마이즈 시키는 게 뭐예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커야 돼요? 이익이 커야 돼요. 자, 만약에 주어가, 빈칸의 주어가 비용이에요. 이거는 정답을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비용, 빈칸, 이익. 이익, 빈칸, 비용. 자, 비용하고 이익 측면에서 보면 누가 더 커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익이 크기를 바래요. 그럼 비용을 주어로 잡아버리면 단어를 뭘 써야 돼요? 사람들은 비용이 이익보다 작으려면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써요? 스몰로 하지 말고. 비용이 following을 씁니까? followed를 씁니까? following을 써야 돼요? followed를 써야 돼요? 얘가 얘에 의해서 쫓김을 받으면 누가 더 크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적다는 소리잖아요. 더 세다는 소리잖아요. 우리가 일본하고 한일전 축구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럼 Korea is following Japan이에요? followed by Japan이에요? 우리가 재팬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겼다는 소리예요? 졌다는 소리예요? 내가 대한민국이 재팬을 following 합니다. 이러면 누가 앞질러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네? 아니, 얘들아. 내가 한국이 일본 팀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 앞에 가고 있나요? Korea is following이 이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Korea is followed,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가 이긴다는 소리예요? 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일본이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앞에 가고 있고. 그러면 한국이 이기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물어보잖아. 얘들아, 이 부등호를 표시해봐. 비용이 is follow, ing을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자, 근데 이게 이익이 주어로 나왔어요. 그럼 뭘로 써야 돼요? is followed를 써야 된다고요. 자, overwhelm. 이것도 단어만 외울까봐. overwhelming이에요? overwhelmed예요?
여기가 위에 게 overwhelming이에요, 드예요. 비용이 이익에 의해서 압도를 해야 돼요, 압도를 당해야 돼요? 당해야 되죠. 얘는 뭐고? overwhelm, 이익이 비용을 압도해야죠, 얘는. 아시겠어요? 한 번 더 한다. outweigh. outweiging이에요, outweiged예요. 위에 것은 outweigh 당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조건 단어 나왔다고 막 찍지 마세요. 얘는 outweigh를 이익이 비용을 앞서 나가는 거니까, 압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단어가 같더라도 정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주어를 봅시다. make sure 하고 나서 정답을 보니까 이익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꿔놓은 거예요? 선택지에서는 이익이라는 것을 무슨 단어로? 여기서는 benefit이었고, benefit을 다른 단어로 또 바꿔봐. 그렇죠. 내가 되돌려 받는 거니까 return을 받던 거나 되돌려 받거나 이득이 돼야 되니까 이득이란 단어 다 불러봐. 아는 대로 다 불러봐. benefit. 그거 적혀 있잖아. 아니 이미 아는 게 다 나와버렸어? 그 다음에 return 또 있잖아. 하나만 더, 하나만. 진짜 딱 하나만 더. 베뉴가 뜻이 뭐예요? 베뉴. 그러니까 그 단어의 어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뉴. 저게 내용일치에서 나와요. 단어로. 무슨 단어로 나와요? 무슨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틀 동안 열립니다. 4시에 열립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장소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베뉴라 그래요. 그렇죠. 플레이스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나 너희들한테 플레이스 알려주려고. 이거를 장소들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우리가 그걸 뭐라 불러요? 플레이시스예요. 그렇죠. 아주 정말 그러니까 베뉴를 많이 막 놔두면 그게 뭐가 돼요? 옷가게를 하나만 있으면 스토어인데 그게 옷가게가 한 10개가 나란히 있으면 그게 전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릿이 영어로 뭐예요? 스트릿이에요? 21번가 21st 스트리트 말고 또 뭐 있어요? 그 뭐라고요? 난 이걸 영어로 들었어. 모르겠어요. 그걸 난 영어로 들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로드요? 내가 동의어를 이렇게 안 가르쳤나? 에버뉴라고 그러잖아요. 에버뉴. AVE 해가지고 마침표 딱 찍어있고 11스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11번가란 소리예요. 에버뉴의 약자예요. 장소. 자, 근데 그 장소가 돈이 떠나갔던 장소가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걸 뭐라 불러요? 컴백.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만드는데 돈을 썼어. 그래 팔았어. 근데 그게 내게 다시 돌아와. 그게 수익이에요. 수익을 내다가 영어로 뭐예요? revenue. 내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외우시라고. 어원이 venue에서 출발해서 avenue가 되고 revenue가 된 거예요. 내게 다시 돌아오는 거.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적고 있네 그런 거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어를 바꿀 수도 있다고 내 말은. 뭔가를 바꿔도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게끔 좀 적응력을 키워드리려면 동의어를 쌓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왔다고 하나만 외우지 마시고 이게 약간만 바뀌어도 여러분 다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외우라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들어갈 말이 이거였다. 여기는
주제가 바뀌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별개의 것을 다른 별개의 것을 얘기한 거고 얘는 이거는 주제가 변형될 수도 있다. 주제 변형이 가능하다. 왜? 소재가 너무 잘 나오는 소재입니다. 소재가 이런 주제로 바뀔 수도 있다. 결국에 사회적 교환이 일어나는 원래의 이유에 대해서 글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간접명계라고 하죠. 시험장에서 보면 비슷하네. 내가 기억했던 걸로 탁 찍으면 틀릴 때가 있어요.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건 장소, 이건 거리, 이거는 이득, 수익이라고 하죠. 수학을 가리키는 배익적 말고. 자, 수익쌤. 선생님이 이름은 영어로 revenue? 또 하지 마. 자.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단어 시험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단어 시험 준비되셨죠? 그러면 이거 복습을 해오시고, 11강, 잠깐만. 그럼 내가 해석을 다 해줬나요? 그럼 내가 답만 구하고 끝내버렸나요? 스스로의 학습으로 맡겨놓을까요,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maximize, minimize 그 뒤로는 잠깐 보세요. 내가 이거 하나만 알려주고 끝낼게요. 스스로 하는데 이거 하나만 알려줍시다. 자,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을 줘서 가리켰다는 것은 벌써 여기가 요지가 끝났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신경 쓰는 게 좋다? 나머지 것들을 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것만 딱 하고 끝낼게요. 방금 여기까지 끝났어요. 미니마이즈 네거티브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요지는 다 끝났어요. 여기서 할 말은 다 끝났으면 이제 나머지가 왜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소셜 익스체인지 딱 보고 지금 바로 이거의 기능이 뭡니다라고 딱 대답하세요. 사회적 교환 이론가들은 propose 제안하는 게 모든 interaction 인간에게 있어서 constitute 뭐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교환이고 하물며 those 이러한 것까지도 involving love and marriage 결혼과 사랑까지도 그렇다.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explaining something as personal as love 사랑을 교환으로서 보는 것 자체가 그죠? 이득을 보는 것 그죠? 이런 것이 seem cynical 이거 너무 염세적인 거 아니냐 라는 표현을 왜 썼어요? 이런 표현을 사랑까지도 또는 결혼까지도 교환의 일부로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는 표현을 왜 쓴다? 그렇지. 딱 알아야 된다고. 왜 한 거예요? 사랑까지도 결혼까지도 사회적 교환으로 보는 것은 좀 심하지 않냐? 그럼에도 너네가 아마도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교환이라는 이론가들은 카운터가 뜻이 뭐예요? 카운터. 그렇죠. 숫자를 세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양하다. 너가 이거에 대해서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이론가들은 카운터. 바로 대변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에게 반기를 들 것이다. 뭘 함으로써? important part of any continuing relationship. 어떠한 유지되는 어떤 관계도 결국에는 무엇을 achieving 이루는 것과 똑같다? favorable balance sheet하고 똑같다. 밸런스 sheet이 뭐 하는 곳이에요? 대차 대조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이익과 지출.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회계 있죠, 회계 장부.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회계 장부를 보면 나의 수익과 지출을 적죠. 이익과 지출을 적죠. 이게 회계 장부를 영어로 말하면 밸런스 시트이에요. 대차 대조표라는 단어를 쓰는데 결국에는 이 밸런스 시트는 여기서는 비유법입니다. 누구를 비유한 거예요? 누구를 비교한 거예요? 아니요. 소셜 익스체인지. 소셜 익스체인지 어떤 성격? 여기 정답이었던 거. 이득이 비용을
압도해야지만 소셜 익스체인지 릴레이션십도 계속 유지가 된다를 강조한 겁니다. 여기 양보절이 나온 것은 늘 봐두세요. 내가 양보절은 나올 때마다 꼭 짚어드립니다. 양보절이 뭐의 핵심, 시험 문제에서 뭐의 핵심이니까? 순서 삽입의 핵심이에요. 양보절이 순서 삽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양보절이 나올 때는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회과학자들은 네가 말하고 있는 이 불만, 야 사랑까지 사회적 거래로 봐야 돼? 라고 네가 might protest, 아마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요지라고요. 사랑과 결혼마저도 이거라고 카운터, 네 말에 반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카운터.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양보를 내면서 무슨 효과가 있다. 양보는 내가 요지를 함으로 했는데 반대 예시가 나온 거예요. 양보는 쉽게 말하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글의 반대예요. 반대. 반대 예시를 갖고 나와야지 뭐가 나오니까. 반대 예시가 나와야지 뒤에 뭐가 나오니까. 다시 플러스를 말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요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려면 가운데 뭘 낀다? 얘를 낍니다. 이렇게. 아셨죠? 여기까지. 해서 카운터 외우세요. 시니컬을 외우세요. 프로테스트 외우고 카운터 외우세요. 여기. 자, 다른 시험 보러 이동하시고 2교시가 있으신 분들은 빨리 내려가서 간식을 먹으시고 다시 돌아와서 7시부터 시험 보시면 됩니다.